제가 미 국방부가요, 최근에 주한미군 나가라면, 한국 문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야 된다고 말을 한 데 대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관련 결정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주한미군은 한국인들과 미국 정부의 초청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거라는 원칙을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요, 한국당이 이 문정인이 북에서 내려온 대남 공작원이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3일날 토요일날 밝힌 입장인데요. 문 특보의 종북 좌파식 언행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문정인은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 북한에서 내려온 대남 공작원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 해임해야 된다라고 한국당의 정호성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멘토라는 사람이 해외로 돌아다니며 한미 동맹을 이간질하고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 27일에는 워싱턴에서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며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주제없는 발언을 남발했다 이랬고, 유승민 공동대표도 한미 동맹이 제일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 특보가 동맹 깨자는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 사람을 강력히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문정인이 해임돼야만이 한미 동맹에 대한 주요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똑같으니까 제가 두 당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뭐가 문제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저는 보수 정당들이, 야당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무소불위로 밀어붙이는 문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신들의 문제는 말뿐이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제안을 합니다. 두 당은 오늘 중으로 만나서요, 문정인을 해임하기 위한 부분에 입장을 서로 같이 하고요, 문정인, 임종석 등을 해임하기 전에는 국회 일정을 이렇게 응할 수 없다라면서 보이콧하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가 뭐 중요합니까? 당신들 없어도 돌아가고요. 솔직히 말하면 월급 몇 달, 국회의원 세비 몇 달 반납하겠다고 하고 두 사람 해임하기 전에는 문정권에 일체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오늘 발표하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하고 맨날 말로만 이렇게 때우고 넘어가고요, 개별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거는 찍힐까봐 겁이 나서 안 하고, 이러니 임종석이나 문정인이 야당 보기를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여기겠습니까? 자, 문정인이라는 이 사람이요, 한간에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연세대 교수 하기 전에 인하대학에서 교수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인하대학교에 있을 때 참 교수로서 보기 드문 온갖 정치력을 발휘하다가 갑자기 인하대학에서 보이지 않고 연대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경력 중에는 인하대학 경력도 제대로 홍보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문정인을 비판한 지가 1년이 다 돼갑니다. 이 사람을 제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이 사람이 말한 것은 곧바로 몇 달 뒤에 이 정권의 대북 정책이고, 이 사람이 처음 이런 이야기를 툭툭 던지는 것 같지만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임종석이 이 부분을 실천에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앞장을 선 척후대로, 한마디로 정권이 직접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을 던지고 교통 정리해주는 역할과 방향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적진인 미국에 뛰어들어가서 미국을 헤집고 다닙니다. 자,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데요.
문정인이 저렇게 미국 활동을 하고 또 어떤 데는 독일에 나타나고 어떤 데는 유럽에 나타나고 파리에도 나타나고 일본에도 나타나고 작년에 문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문정인이 특보가 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얼마나 다녔는가 하는 걸 동선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아마 일개 장관도 문정인이만큼 열심히 해외로 드나들지 못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월급도 안 받고 사무실도 없는 그냥 가끔 보는 특보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고 지 마음대로 떠들어 놓고도 특보로서 한 이야기다라고 치고 빠지는데요. 저는 야당에게 묻습니다. 문정인이 무슨 예산으로 숙박을 하면서 저렇게 해외로 싸 돌아다니고 있는가? 또 그가 등장을 하면 대사관에서 공항부터 시작을 해서 숙소 세미나장까지 시다발이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대사관 직원이요. 일개 교수 자격으로 말하러 가는데 대사관 직원이 이 서비스를 다 제공해주고 보아하니 여러 행사에 저렇게 계속 떠들어 다니는 것은 현지에서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사전 준비 예약 등을 다 하고 행사 준비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할 건데 문정인이 저러고 다니는 돈과 인력 이런 부분을 누가 지원을 해주는 거냐? 혹시 한국의 재벌들이 지원을 해줍니까? 안 그러면 재벌들이 어떤 재단에 던져주고 그 재단이 지원을 해줍니까? 야당은 왜 이런 거 안 밝히는 겁니까? 그래서 문정인이 입출국 상황 다 내놔라. 그리고 문정인이 쓰고 다닌 비행기 표 다 내놓고 숙박한 호텔 다 내놓고 먹고 다닌 밥 먹은 것도 다 내놔라 이러면 이러겠죠. 그러면 이것은 개인이 사적으로 교수 자격으로 한 걸 정부가 어떻게 개인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데 왜 대사관 직원이 시다발이를 하고 다니냐면서 전부 제시하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 정부에서요 문정인은 한국에서도 북한의 공작원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문정인은 이 미국에 대한 적성국, 테러 지원국이 되어 있는 북한과 가까운 사람으로 해서 미국 입국을 저지시켜야 된다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정인이 미국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키 리졸버 훈련은 바꿀 수 없겠지만 독수리 훈련은 남북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일정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냐며 독수리 훈련은 아직 일정을 안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독수리 훈련을 조정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고 정부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잇따라 지금 북한의 안보 협박 속에서 최소한의 대응을 위한 한미 동맹의 군사훈련을 취소하겠다면서 북한의 통전부의 대변인처럼 떠들고 있는 문정인에 대해 미국 쪽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분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 제가 아는 지인들은 이야기하기는요.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한 확고한 비핵화 입장을 굳혔다. 자, 그러면서 그냥 굳힌 게 아니라 이것이 미국의 11월 이번에 중간 선거가 있고 이 선거의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정치적 지위를 매우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클린턴, 오바마, 부시 같은 미국의 정권들이 93년의 제네바 합의 이후 25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만 수조 원 날렸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대북 정책의 잘못을 비판하고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차별점을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확고한데 지금 한국의 한간의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미국이 곧 북폭을 한다. 북폭으로 모든 걸 끝내줄 거다라고 북폭 입에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폭을 하려면요, 한국의 여론이 이따위가 되어서는 미국이 절대 북폭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미국에서 벗어나니까 미국이 한국은 죽든지 말든지 북폭한다. 매우 단선적인 이야기고요. 미국이 북폭을 하든가 뭘 하려고 하면 한국의 국민적 여론이 문 정권에 등을 돌리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실히 의식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미국이 뭔가를 강경한 대북 행동에 옮길 수가 있고, 북폭은 그때 사용될 수 있는 유력한 수단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메리 베스롱 전 국방부 차관보가요,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인식해야 된다.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아니고 미국의 소리 VOA라는 방송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북한은 이미 국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레드라인을 모두 넘었고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 단계는 이미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연합 군사훈련을 북한의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본과도 안보 미사일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베스롱 차관보는, 국방부 차관보는 이 부시 시절에 국방부 차관보를 지냈고 트럼프 정권 출범 당시 국방부 차관 후보에도 올랐던 사람입니다. 여성으로서 미국 내 첫 국방부 차관보를 한 인물인데요.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통화를 하는 것은 자유인데 북한에 대해서 최후 통첩을 해야 된다. 그 말을 강하게 했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경고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인들과 한국인들 그리고 그 후손을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한 책임을 물릴 준비가 돼 있기 바란다라고 매우 강력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한국이 60년 동안 북한에 거듭 쏘으면서도 오히려 대화로 시간을 벌어주면서 핵을 개발하고 괴물 같은 행동을 하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 시점에서 대화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군사훈련을 더 크게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준비를 마치고 해상 차단 봉쇄에 나서고 그리고 사이버 공격도 지금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쪽이 더 먼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모든 선을 넘었는데 더 이상 인내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미 시리아 등 외국에 무기를 판 것도 적발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착각들을 해왔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 북한은 절대로 이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을 거니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가 정권 교체 없이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6년 전에요. 한국의 동서대학교의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이자 교수로 있던 이 마이엇이라는 분이요. 이 천안함 이렇게 폭침에 의해서 동서대학에 재학 중이다가 전사한 문영욱 씨라는 이런 희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교에 다니던 제자가 이런 일을 겪으니까 이 마이어 교수는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의 문화나 이런 거에 정통한 한국통인데요. 뉴욕타임즈에 분노의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간단히 소개하려는데 이 시점에서 이걸 소개하는 거는요. 미국에 현재 이 마이어 교수와 비슷한 분노가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은 왜곡된 민족주의에 휩싸인 한국을 돕기 위해 북한 응징에 앞장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2017년 5월 17일자 뉴욕 타임즈에 천안함 직후 기고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같은 학교의 대학생이 죽었는데 북한의 폭침에 의해서요. 동서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도 분노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꾸며냈다, 조작했다라는 음모설을 상당수의 학생들이 믿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한국 국민들 대부분이 빨리 천안함 사건을 잊기를 원하고 또 평양 김정일, 당시 김정일 정권이죠. 정권에 대한 동조가 한반도 남서지역, 즉 호남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거죠. 정권에 대한 불만이 김정일 정권에 대한 동조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 같으면 이런 말 못하지요. 그러면서 2002년에 의정부 여중생 2명이 장갑차에 치여 죽은 사고를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온 한국이 두 여중생을 추모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촛불로 뒤덮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처럼 흥분하던 한국민이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이 전사했는데 분노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즉 한국인 2명이 미국한테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는 수십만 명이 촛불을 들고 한국을 뒤덮어 놓고 이 천안함 46명이 북한에 의해서 죽었는 데는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삐뚤어진 민족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인의 애국심과 미국인의 애국심이 많이 다르니 미국이 북한 응징에 한국보다 앞장서면 부작용을 초래할 거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응징에 적극적인 미국에게 한국을 돕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천안함 이 유가족들이요, 그 민평기 상사 어머니 윤청자 씨와 이런 분들이 그 마이어 교수께 무릎 꿇고 사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윤청자 씨는 아들 전사 보상금을 포함해서 1억 원을 방위 성금으로 내놓으신 분입니다. 참나요, 이 정말 한국에 저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어쩌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내부에 있는 북한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도 못하면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해달라, 북폭을 해달라 하는 지금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 또한요. 이때 마이어 교수가 이야기한 이 한국인의 삐뚤어진 민족주의 부분에 대해서 진짜 자각이라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스스로를 좀 반성해야 됩니다. 보수 진영 또한요. 우리 스스로가 투쟁을 하지 못하면서 특정한 호남 지역에 가면요, 무조건 정권에 동조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다수가, 물론 거기에서도 꿋꿋하게 저희 뉴스 브리핑도 보시면서요, 이 시각을 제대로 가지고 계신 분도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다수가 선동에 휩싸여서 그렇게 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도 못 꺼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예? 미국이 때려달라. 때려 주겠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겁니다. 이런 한국을 미국이 말라 때려 주겠어요? 하도 미국이 모든 걸 해결해 달라고 미국 만능주의로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지금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미꾸라지가, 한 마리 미꾸라지가 온 흙탕물을 흐리듯이 문재인 한 명이 지금 온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얼마나 흐리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분노해야 되고 야당은 행동으로 나서야 되고, 더 나아가서요, 정권은 문재인, 임종석을 제거하지 않으면 솔직히 국민의 분노가 쌓이고 쌓였을 때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촛불로 집권한 정권이요, 횃불로 타버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